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걸 보여드렸고, 오늘은 이제 동독 정권이 붕괴하면서,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서 어떤 현상이 파생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비밀들이 감춰졌던 비밀들이 폭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통독 30주년, 오는 10월 3일이 이제 통독 30주년이 되는 날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 여태까지 13편의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4편까지는 독일 개관, 독일 역사, 그리고 동서독 분할에서 분단까지, 그리고 5편, 6편은 우리 한반도 문제와 그리고 독일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7편에서는 동구권이 어떻게 몰락하면서 동서냉전 와해로 연결되었는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8편에서는 동독 주민이 분단 당시에 어떻게 탈출했고 왜 탈출했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9편에서는 1989년도에 그 동독 주민들이 대규모로 그 서독으로 전부 탈출을 했는데, 근데 헝가리를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폴란드를 통해서 탈출했던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편에서는 1989년 5월 7일 날 이제 동독에서는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부정선거로, 조작선거로 몰아가면서 이와 같은 부정선거가 이제 동독 주민들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라이프치히 몬탁스 데몬스트라치온으로 이어졌고 동독 몰락으로 연결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편에서는 이제 1989년도 가을에 동독 주민들이 무혈 평화 시위하는 장면들을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와 맞물려서 제야단체가 또 야당이 어떻게 새롭게 결성되고 사통당을 압박하는지, 그러면서 사통당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산주의 붕괴 시 이제 드러난 현상, 그리고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다음에도 라이프치히에서 월요 시위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날 월요 시위는 한 10만 명이 모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Wir sind das Volk, 그 다음에 Wir sind ein Volk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as Volk라고 하는 거는 정관사 das일 경우는 이것은 이제 국민이란 뜻입니다. 국민. 그래서 김동명이가 국민이기 때문에 김동명이가 갖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고유한 기본권, 이거를 보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 무슨 언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보장하라. 누구를 상대로? 동독 정부를 상대로 부르짖는 그런 외침이었다. Wir sind das Volk. 그 다음에 Wir sind ein Volk는, 여기서 ein Volk는 이제 부정관사 ein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같은 국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동명이도 지금 비록 동독에 살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독일 국민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도 세컨 클래스로 사는 게 아니고 떳떳하게 독일 국민으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냐면 바로 헬무트 콜 서독 총리 수장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통일 좀 시켜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벽 무너진 이후에 이제 Wir sind ein Volk, 이것이 점차 이제 목소리가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캐치프레이즈 나온 거 이제 Deutschland ein Vaterland 해서 독일은 통일된 내 조국,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까지 동독의 국가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Deutschland ein Vaterland, ein이 하면 이제 통일됐다는 그런 거고, 그다음 Mauer ist fähig, Zeit für die Einheit. 그래서 장벽은 이제 무너졌으니까 지금부터는 Zeit für die Einheit, 통일을 향한 시간이 이제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SED, 그 니더 밑에 SED 그 퇴진을 계속 그 공산당 퇴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이제 장벽 이후에 무너진 그 이후에 분위기만 해도 Veränderung 그리고 Wiedervereinigung 이 앞에 거는 변화란 뜻이고 뒤에 거는 통일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통일과 변화 이 두 개의 가치가 공존했지만 그러나 사통당의 변화, 사회주의 변화 이런 변화가 더 큰 그 목소리를 냈었다. 이제 통일보다는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월요 시위가 이제 90년 3월 12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총 23차 그러니까 89년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90년 3월 12일까지 총 23차 월요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Symbol der friedlichen Revolution 평화혁명의 그런 심볼이고 또 월요 시위는 동시에 그 사통당 그 지배의 그 종말을 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독에서는 이제 1990년 3월 18일 날 자유민주 총선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 민주 총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월요 시위의 그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라운드 테이블, 룬더 튜쉬 이 역할도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1월 21일에는 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자, 이때 이 사진에서 보면 맨 위에는 Ein Deutschland 있고 Ein Eisfel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in은 이제 같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동소독이 아니고 하나의 독일, 하나의 아이스펠드. 그래서 이제 아이스펠드는 지금 현재 니드작슨주에 있는 하나의 그 마을인데 그 당시에 그 분단 당시에 이제 윗동네, 아랫동네가 전부 분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윗동네, 오버 아이스펠드는 튀링엔주, 그 동독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운터 아이스펠드, 이거는 니드작슨 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윗동네, 아랫동네 주민들 5만 명이 모여서 두더시다 보비스, 여기서 이제 국경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게블링어 로드 이건 니더작슨 서쪽 땅입니다. 여기까지 큰 여행 가방을 각자 들고 전부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명이 일제히 가면서 이제 동독 변화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절대로 이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통일을 요구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귀향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wenn die SED-Regierung bleibt, geben wir die Heimat auf.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총선이나 앞으로 있을 때 계속 그 사통당 정부가 계속 존속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완전히 고향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도 SED가 다시 또 권력을 계속 잡을 경우 그날 밤으로 우리는 전부 떠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9년 10월 18일 날 호네크가 이제 완전 사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호네크의 말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3일 통일이 됐기 때문에 장벽 이후에도 여전히 그 동독 정부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통일 전에는 자, 이 호네크를 이제 동독 형법에 따라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 한스 율겐 요세프는 자,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우냐면 부정부패, 집권다명, 국가반역죄, 인권침해, 언론자유 제한, 선거조작, 국가경제 파탄, 국민재산 낭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제 호네카를 제소를 합니다. 그런데 90년 1월 29일 날, 그해 이제 1월 29일 날, 1월 달에 호네크는 그 신장암 수술을 받고, 그 체리티랑 베를린에 있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퇴원과 동시에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이제 수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병원 의사들도 지금 갓 퇴원한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전부 이제 또 항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석이 이제 완연하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90년 1월 30일 날 석방을 합니다. 하프트운페이 도대체가 이 수사 재판이 받을 능력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걸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90년 10월 3일 통일이 됐고, 자, 이제 독일 정부가 호네커를 다시 법적으로 이제 구속하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90년 10월 30일 날 이미 이제 국경 사격에 대한 명령, 이거를 하달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이제 호네카에 있다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러나 그 당시 호네카 부부는 이제 소련군 보호하에서 이제 군병원, 그러니까 베를린 근교의 그 벨리츠라는 데에서 군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에 91년 3월 13일 날, 그러니까 약 한 서너 달 뒤에 소련은 자, 이제 일단, 구두로 그 당시에 그 헬무 콜 그 수상실에다 연락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호네카 부부를 모스크바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은 독일의 그 주권을 그 위배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러나 독일 정부는 그 당시에는 당장 직접적으로 그 항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 뒤에 소련이 이제 2+4 조약 그걸 비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4 조약이 만약 비준이 안 될 경우에 완전한 독일의 주권이 이제 침해받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2, 3일 기다렸다가 자 이제 비준한 거 보고 비준서가 이제 독일 그 외무성에 도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송환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1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소련 같은 경우는 정정이 대단히 그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이제 고르바초프 위상이 격화되었고, 또 새로 그 러시아 수장인 그 옐진은 이제 공산당 그 활동을 중지시키고, 그러면서 결국 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이제 하야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옐진은 91년 12월 달에 야 호네카 얘 출국시켜. 우리 필요 없어. 이런 입장에. 그러니까 호네카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 모스크바에 있는 칠레 대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칠레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 이제 그 전부 그 대규모 그 동독 주민들의 서방 탈출 얘기를 할 때 자 헝가리 대사관, 서독 대사관,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서독 대사관, 폴란드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이제 많은 동독 주민들이 그때 탈출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탈출의 동독 주민들의 동독 시민들의 그 탈출의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호네카 부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letzte Botschaftsflüchtlinge der DDR. 그러니까 칠레 대사관으로 탈출했다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칠레 대사관으로 갔고, 그러니까 칠레 대사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받아주겠다 한 나라가 북한, 받아주겠다 한 나라가 시리아, 이 두 부부를 받아주기 그런데 칠레 대사관을 택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끊임없이 이제 호네카 송환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법을 지금 위반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경 그 통과할 때 그 사살 명령을 내린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법조에 구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2년 5월 달에 이제 형사법으로 이제 고발을 했고, 독일 정부는 아까 얘기대로 이제 국경 사격 명령 내리고 또 국경에다가 뭐 자동 소총도 거치하고 지뢰도 깔아놓고 뭐 이러면서 동독 주민들이 탈출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위협을 했다고 이제 판단해서 그 다음에 61년부터 89년까지 68명이 바로 동독 그 경찰들이 그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틀 뒤에는 동독의 그 국고를 그 낭비를 했다. 호네카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월 29일 날, 92년 7월 29일 날 호네카는 독일로 송환이 되고, 그 다음 체포돼서 구속이 됩니다. 그러나 부인 마르고스는 그대로 칠레행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그러나 이제 93년 1월 달에 약 한 169일 동안 재판을 받았지만은 건강이 엄청 악화되고, 그래서 재판 중지가 됩니다. 재판 중지가 되고, 이후에 이제 호네카는 칠레로 갑니다. 부인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르고트가 66세 그 생일을 맞는데 이때 이제 그 호네카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Sozialismus das Gegenteil von dem, was wir jetzt in Deutschland haben. 그러니까 독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그게 사회주의가 그게 아니다. 지금 현재 독일이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는 그런 건 사회주의가 전혀 아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가, 자, 우리 동독에 대한 아주 좋은 추억. 그 당시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꿨던 그런 동독에서의 추억, 이런 것들이 그립다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치, 이런 걸 우리가 항상 für immer treu bleiben. 우리가 아주 충성을 다하면서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4년도 5월 29일 날 81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호네카 후임자 크렌츠도 국가슈방 사퇴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호네카 후임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제 동독 시민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러니까 5월 7일 날 지자체 부장선거 때 이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 크렌츠는 처음 취임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웬데 얘기라, 웬데, 폴리티셔, 웬데, 이게 개혁, 무슨 완전히 이런 어떤 변혁 그런 뜻인데,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지금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런 신용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독 시민들은 절대로 저 친구는 개혁을 추진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기대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해석을 했냐면, 레우스 임 란데 아인츠 데멘. 이 사람은, 자, 우리 동독 내에서 혁명, 이거를 지금 완전히 방해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다. 그 다음, die Macht ist zu erhalten. 그래서 사통당의 권력, 권한,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에곤 크렌츠는. 그렇게 이제 전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er will retten, was im Grunde nicht mehr zu retten ist. 그러니까 이 크렌츠는 지금 근본적으로 전혀 구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자꾸 구출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이거는 대세가 아니고 지금 동독에서 이미 떠나야 될 그런 가치인데 자꾸 이 사람은 그거를 고집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 12월 6일 날 이제 국가수반에서 퇴진을 하고, 그러나 97년 8월부터 이제 네더 국경 사격령 책임자로 기소가 돼서 6년 6개월 최종 징역형을 받고 실제로 약 한 4년간 2003년 12월까지 이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타지 총수 에리히 아주 밀케도 사임을 했는데, 이 슈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각 소속도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유일하게 호네카만이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위원장 호네카, 사통당 서기장도 이제 호네카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단 얘기고, 밑에 약 한 9만 1000명의 정규 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17만 4천명의 비공식 그런 조력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명 인오피ци엘의 미드아바이터에서 IM, EM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밀켄이 이제 42년 동안 이 총수를 지내고 57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11월 7일 날 관두고 11월 13일 날 난생 처음 인민의회에서 이제 연설합니다. 연설하는데 이제 말 끝에 Ich liebe doch alle Menschen, ich liebe doch, ich setze mich doch dafür ein 하면서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인민을 사랑하고 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완전히 네가 진짜 동독 주민들 인민을 사랑하면서 계속 그렇게 도청하고 못 살게 굴었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전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SED 중앙위하고 사통당, 공산당, 중앙위하고 정치군들이 전부 이제 퇴진을 합니다. 12월 3일 날. 그래서 몰락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12월 3일 날 마지막 센트럴 커미티,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이제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자체 부정선거로 인해서 중앙위는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위 관리에 대한 내려진 죄명은 전부 다 직권남용, Amtsmissbrauch, 위법행위, Gesetzverletzungen, 그 다음에 부패, Korruption, 그 다음에 부정한 반모로 기득권 요구들, ungerechtfertigte Inanspruchnahme von Privilegien, 주민감시, rücksichtslos abzuklären,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동독 사통당 내내 이런 짓거리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긴터 샤보스키는 그날 이제 솔직하게 실수를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자, 우리 이제 폴리뷰로 정치국도 있고, 그 다음 센트랄의 파타이 컨트롤 커미시온 해서, 자, 중앙 당 통제위원회도 있고, 이런 기관에서 도대체가 이제 그 고위 관료들 전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던, 에릭 호네카, 빌리 슈토프, 에릭 밀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감시 임무를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날 이제 정치국하고 중앙위가 일제히 퇴진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위 주요 축출 인물들은 이제 전부 주요 인물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에릭 호네카서부터 그 다음에 빌리 슈토프, 그 다음에 티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으로 표시된 알렉산더 샬크 골로트콥스키 이 사람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하리 티쉬는 그 노조위원장인데 이제 체포가 됐고, 긴터 미탁도 체포가 됐고, 이제 줄줄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고위 간부들이 전부 체포됩니다. 그 다음에 에릭 밀케, 슈타지 총수 체포, 빌리 슈토프 내각 그 총리 체포, 그 다음에 알렉산더 샬카 골로콥스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도 서베를린으로 도망갔는데 체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 코코라고 그래서 코메르циел레 코오디니어로 해서 저 대외 그 무역성 그 이제 차관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코메르ци엘레 코오디니어를 이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평양 그 노동당 그 39호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의 그 39호실을 보면은 이제 불법적인 모든 그 국제 활동을 하죠. 그죠? 국가범죄의 그 총 본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환 관리도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에 완전히 그러면서 그 노동당 그 버팀목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무슨 뭐 각종 그 기업체들, 해외 기업체들, 이런 것도 운영하면서 달러 벌어들이고, 외화벌이를 하는 거죠.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노동당 간부들한테 뿌릴 그 자동차나 호화 물자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사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노동당 그 39호실인데,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코코다. 동독의 코코다. 이 코코의 총수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샬 콜로콥스키다. 콜로콥스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방 그 자본주의 국가하고 모든 무역을 이 사람이 관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82년도에 동독이 완전히 그 이제 대외지불 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외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이제 협상 파트너로 나와서 당시 바이에른 그 이제 주지사였던 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독으로부터 10억 그 마르크 차관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의 그 총 그 협상 책임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헬무 콜도 이 사실이 새로 이제 정부 들어서면서 82년부터 자, 이 복을 받고, 야, 그러면 뭐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우리가 돈을 자 빌려주는데 대신 동독으로부터 SM70 그 자동소총, 국경에 그 거치되어 있던 자동소총,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그 탈출할 때 보이면 자동으로 그 발사해서 사망케 하는 그 소총, 이거 빨리 철거하고, 그 다음에 민데스tum 타우시 해가지고 서독 주민이 동독을 방문할 경우에 이제 전부 강제적으로 그 당시 1인당 25마크를 전부 바꿨는데, 민데스tum 타우시 이거를 이제 14세 이하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14세 이하는 전부 이 규정을 삭제하자. 이거를 이제 동독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자, 슈타지도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슈타지는 여태까지 이제 사통당 완전 사통당을 지켜주는, 공산당을 지켜주는 쉴드, 방패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슈베앗 그 앞에서 막아주는 그런 칼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 권력 유지 주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슈타지는 의회조차도, 사법부조차도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무소 부류의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기구다. 그래서 이 슈타지조차도 이제 국방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내무부를 완전히 관할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슈타지의 영향력은 이제 사법부에도 완전히 미쳐서 이제 실질적으로 17개의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구속해서 수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었고, 또 검사 임용이나 승진 이런 데서도 그 권한을 행사를 했다.
그래서 이 슈타지를 이제 모두로 정부, 이제 크렌즈가 물러나고 11월 그 중순부터 모두로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 모두로는 슈타지가 이게 지금 현재 이름도 좋지 않고 악명을 떨치기 때문에 이걸 바꾸자 이러면서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에서 국가안전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12월 초에 이미 모든 그 기능, 업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슈타지 모든 고위층들이 전부 퇴진하면서 슈타지는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정보 업무를 그 관장하는 그런 그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슈타지를 해체하고 대신에 Amt für Verfassungsschutz,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그 청, 헌법 수호청이죠. 헌법 그 수호청을 신설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동독 주민들은 이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 슈타지 센터라는 모든 각 도시에 있는 그 슈타지 본부를 전부 그냥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면서 에어포트, 로슈톡, 라입치히 이런 데 들어가서 전부 점령을 하면서 도대체 이 속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전부 이제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전부 들여다보니까, 자, 어느 놈이 지금 적이고 아군인지, 그 다음에 누가 과연 조력을 했는지, 아까 얘기한 인오피ци엘레 미드아바이터, 조력자는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막 자체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룬더티슈, 라인 테이블, 여기서는 이제 라운드 테이블은 다음 시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제야단체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부 이제 관료들, 이렇게 전부 모여서 실질적인 주요 그 이슈들의 사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이제 의사 그 결정기구 성격을 띠는 거예요. 룬더 티슈에서, 라운드 테이블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Auflage Amt der Nationalen Sicherheit.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슈타지 이름을 바꿨는데,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국가안전청, 자, 이거 해체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90년 3월 31일 날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두로가 계획했던 이제 헌법 수호청, 이런 것들, 이거 다 이제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라운드 테이블에도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부 과거에 그 슈타지로 활약했던 그런 요원으로 활약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슈타지를 앞으로 해체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인력으로 민간인들이 전부 투입이 돼서 이거를 해체 과정을 이제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2월 8일 날 슈타지 해체를 위해서 이제 3명의 그 베아프트라트 그 특명관이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2월 8일 같은 날 이제 해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해체 위원장이 이제 귄터 아이콘 이런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슈타지의 그 인오피ци엘레 미드아바이터 그 전력이 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261명의 그 위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슈타지 출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나깨나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삭제를 하려고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1월 15일 날은 이제 슈타지 베일린의 그 본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시민들이 점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 보존을 위해서 전부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89년에 11월 6일 날 이제 밀케가 떠나면서, 야, 중요 자료들은 전부 다 제거해버려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슈타지가 이제 그 슈피츠위슨 아주 중요 자료들은 이미 파괴했고, 그다음에 마그네트 그 밴드 테이프 이런 것들도 전부 조직적으로 전부 파괴한 그런 흔적들이 다 있고, 또 그 슈타지 그 역사 자료들 전부 다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재당주인 다스 노예 포럼은 1월 15일 날 슈타지 본부에서 이제 시위를 하면서 절대로 그 빨리 이 자료들 파기 못하게 손을 쓰고 그리고 해체를 해라. 이제 슈타지를 해체해라. 이제 이런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했던 여태까지 그 다큐멘터들 그 길이가 무려 18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슈타지 문서 관리 특명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말로 이제 Bundesbeauftragte für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11년부터 롤란 냔이라는 사람이 11년부터 이 특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약간 23세 때, 그 당시 1976년도에 선거 때, 이 사람이 유일하게 기표소를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다들 그냥 이 투표지 접어가지고 던지고 하는데, 그게 통상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굳이 지발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찍찍 통합명부에 찍찍 자기면 안 되고 반대 의사를 표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널리스트를 하다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특명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91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다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동명이가 내 기록을 대해서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슈타지가 김동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 삐딱한 놈 해가지고 반체제 하면서 전부 기록했던 일거수일투족 그런 동향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제 91년부터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 자, 코코 실체도 이제 완전히 폭로가 됐어요. 이 베를린 사이팅에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11월 22일 날, 89년 11월 22일 날 코코가 이런 단체다 하는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동독 주민들이 평양의 39호 같이 일체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코는 자, SED 중앙위 직속이고 슈타지 통제를 받는다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샬크 이 사람은 골로콥스키 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완전히 파탈 funktionäre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 당 간부들에서 아주 완전 기염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사람들의 모든 아쉬운 점들을 이 사람이 다 전부 다 조달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방과 비공식 불법적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이제 획득을 하고, 그러나 그 외화는 이제 국가 예산으로 흡수가 안 되고 전부 SED 사통당, 공산당, 슈타지 이런 데로 전부 다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데인마크, 독일의 서독 마르크하고 달러 이런 것들을 비축해 놨다가 비밀 작전 하는데 전부 쓰고, 또 소독 내에서 EM, inoffizielle Mitarbeiter, 슈타지 협조 요원들한테 전부 공작 기금으로 전부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작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비자금 계속 운영을 했고, 이제 비밀 계좌, 이게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이런 데다가 이제 전부 비자금도 유지를 했고, 비밀 계좌를 유지를 했고, 회계 장부도 조작하고, 서방관세 기관하고, 기만도 하고, 이제 모든 불법 행위를 전부 다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SD가 관할하고는 서구 내에 있는 익명의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당 소속의 기업들, 이런 것들도 전부 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서방의 럭셔스 상품들, 초호화 상품, 그 다음 마약까지도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조달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구 진영에서 동구한테 절대로 팔 수 없는 전략물자, 엠바고 게슈프트라고 합니다. 전략물자들, 이런 것들도 용케 구해서 전부 금지 품목 이런 것들을 조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샬크 골로콥스키다. 근데 도망가다가 결국 체포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9년 11월 23일 날 또 이제 뭔가 하나 폭로가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기득권층, 호화층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전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제 계속 89년 가을까지 약 한 23명의 사통당, 공산당 노멘클라토 카다, 최고위층 간부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를린 근교에 있는 반리츠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발타 지틀룽 해서 이제 발트 하면 이제 숲속이고 지틀룽 하면 이제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숲속 내에 이제 멋진 주거 지역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사는데, Ein Familienhaus mit Garten 해서, 자, 단독주택인데 전부 가든 딸린 집이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 호네카 집은 11호실, 그 다음에 이 크렌츠 집은 4호실, 밀케 집은 14호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전부 클럽하우스가, 각 개의 연립주택마다, 그 다음에 영화관도 있고, 아츠 프락세스, 진료소도 있고,
의사들이 딸린 그 진료소도 있고, 슈빈바빕 사우나 해서, 자, 사우나가 딸린 그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겐의 아우토반 아우스파트. 그러니까, 전부 각자 집으로 그 연결되어 있는, 자, 고속도로에서 각자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엑시트가 있었대요, 출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경비가 3홈에서 24시간 이제 슈타지 소속의 그 경비연대가 감시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토탈 한 60여 명의 가사 도우미가 이제 전부, 도움을 줬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물자 부족을 몰랐다. 이제 이 속에 이제 큰 이 가운데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라덴 콤비나트에서 이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가면 이제 서방 모든 그 소비재들이 전부 다 있고, 또 없는 거는 전부 카탈로그를 보고, 신청을 하면 전부 조달했다. 이 폭로를 누가 하냐면, 데데 유겐센더 1199 이 방송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11월 23일 날. 그 다음에 또 폭로가 된 것은, 자, 동독이 그동안 동안에 분단 당시에 그 서독 공산당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서독 공산당의 그 훈련을 지원을 했다. 이런 것이 또 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독 공산당 역사를 보면 이제 45년도에 카페대에서 커뮤니스트 쇼파타이트 신라대에서 있었는데, 56년도에 연방재판소가, 야, 이거는 지금 이제 더더욱 서독의 질서를, 자유민주체제 질서를, 문란하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해서, 위헌 판결에서 이제 없어졌다가, 그러나 68년도에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도이체 커뮤니스트 쇼파타이에서 창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카페는 80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서독 사회를 완전히 지배했던 평화운동, 이거를 주도한 단체가 바로 서독 공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을 뒤에서 재정 지원한 것이 바로 동독 정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레펠드 아펠에서 그 당시에 나토 도펠베슐루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84년부터 이제 펄싱2 그다음에 크루즈미스 토마 크루즈미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련 SS-20 설치하는 게 반해서 서독 지역에 배배하는 게 관련해서 많은 서독 주민들이 여기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일종의 이제 평화 운동을 했는데 요 바로 뒤에서 사주한 단체가 데카페 서독 독일 공산당이다. 이 공산당의 재정 지원을 동독 정부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대회 이제 데카페 정당대회 하면은 사통당 고위 간부들이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 코코 아까 말씀드린 이 코코에서 80년 89년도에 매년 3,550만 유로씩 지원을 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 재정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또 이 데카페가 군사조직, 파티잔 아미 해서 군사조직을 구축하고 있는데 얘들 훈련도 전부 동독에서 시켜줬다. 그러니까 얘들 파티잔 아미는 이제 서독 내에서 이제 사보타지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이죠. 여기에 전부 뒤에서 훈련시키는 것도 바로 동독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89년 12월 29일 동독은 이제 드디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상은 이제 동독 인민군 군대 내에서도 이제 병사들이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죠. 12월 28일 날. 그러면서 이제 장병 무너지고 나서 군인들은 전부 영내 대기 상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정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군인들이 이제 시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병사들이 장관한테 서신을 보내는데, 복무기간 18개월 너무 길다, 좀 줄여달라. 그 다음에 대체 복무 허용해달라. 김동민이 고향이 진주인데 진주 근처에서 근무하게 해달라. 주 5일 근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러면서 실제로 젠케 슈트레켈 이 병사가 이제 하겐하프에서 이제 영내 시위를 계획하다가 체포됐고, 그 다음에 다른 부대에서도 이제 발리츠, 컷부스 이런 데서도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됐다. 그래. 결국은 동독 국방장관 테오더 호프만은 이제 군개혁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18개월 12개월로 줄인다. 그 다음에 대체 복무 제도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군 작전 투입을 이제 85%만 했는데 요거를 이제 50%로 낮추겠다.
그리고 김동명이도 이제 너도 여권 신분증 소지할 수 있고 너도 마음대로 이제 서독 여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게노스 동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야 동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김동명 동지 했는데 이제 동지란 말 빼고 이제 해야 미스터 김동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제 병들끼리도 이제 호칭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12월 22일 날 드디어 브란덴부르크 문이 이제 개방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헬무 코하고 저쪽 이제 모두하고 전부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테이프를 끊는데, 자, 콜은 이 자리에서 Wir wollen Frieden.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Wir wollen Freiheit.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Wir wollen unseren Beitrag zur Frieden in Europa und in der Welt leisten. 그래서 우리는 자, 유럽 내에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평화를 위해서 우리 독일의 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1961년 이래로 동서냉전의 그 분단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그 당시에 로널드 리간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미스터 고바체프 tear down this wall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베른 장벽 무너진 이후에는 이 브란덴부르크 토화는 이제 심볼 데 아이나이 통일의 상징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브란덴부르크 토화는 자, 프리드리히 윌헬 미세가 1788년에서 91년 사이에 이제 건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제 전부 깨져가지고, 보불전이 아니고 나폴레옹 전쟁에서 깨져서 이제 요 맨 위에 정상에 있는 쿼드리가 말 4마리하고 그 빅토르 여신상 이거를 나폴레옹이 이제 뺏어갔는데, 그러다 1814년도에 이제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다시 뺏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2차 대전 중에는 이제 이 브란덴부르크가 많이 손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소련 점령 당시에도 이제 적세기를 여기에 개양을 했었는데, 그러나 53년도 그 당시 6.17 항쟁 때, 6.11 항쟁 때는 드디어 흑적황 그 독일 깃발을 여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독도 같은 깃발이니까 동독 깃발을 여기다 올렸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By the end of 1989, Berlin has changed completely. No one is afraid of the wall anymore. The Brandenburg Gate, once a symbol of the division, opens to pedestrians. And for the first time in 28 years, Berliners celebrate New Year's together.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독 그 베를린 장벽 그 붕괴 이후에 제도적으로 어떤 그 변화 사항들이 있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그 변화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통일을 향해서 이제 동서독 정부가 진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